스카이 스포츠 스위스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 그냥 하더라 이럴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단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산을 하냐, 왜냐면 리버풀이 정확하게 얼마를 제시를 했는지 나온 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5억을 제시했을 때랑 5억 6천 정도를 제시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뭐 지방세 감면 지방세는 몇 퍼대고 이거 몇 퍼대고 저거 몇 퍼대고 딱딱딱 해서 실수령액이 결국에 아놀드한테 얼마 차이가 나냐란 얘기인데, 리버풀이 제시한 주급이 5억 6천일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제한과 100억 차이가 나고, 이게 5년 동안 총 차액이 연에 20억씩인 거죠. 그다음에 리버풀 주급이 5억 정도가 됐을 때는 약 2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5년 동안. 여기서 연봉 및 배당금에 의한 연간 실수액 차이는 최소 77억 원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함. 전액 투자 시 돌아오는 배당금의 금액이라는 게 또 있대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뭐 옵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풀옵션, 발롱도르 옵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리그 베스트 옵션, 뭐 리그 우승 옵션, 챔피언스 리그 우승 옵션 뭐 등등 그런 옵션들을 따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는 이걸 5년 계약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모두 달성 시 최소 385억 원에서 최대 485억 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함. 옵션을 제외하고 기본금만 봤을 때는 77억에서 97억이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액수죠? 따지고 봤을 때.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스위스 쪽 기사라 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키커지에서 떴거든요. 뭐 빌트였으면 내가 좀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키커에서 떠버려가지고 17년 만에 밀러와 바이른의 동행이 종료가 된다고 함. 바이른 미닉이 이제는 고주급자, 실질적으로 제 기량을 내지 못하는 뭐 그런 고주급자 애들 싹 다 쳐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중 하나가 아마 밀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8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17년 만이네. 클린스만이 데뷔를 시켰구나. 클린스만이 데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루이스 바날 감독 밑에서 포지션 변화 거치고, 원래 오른쪽 윙어였는데 바꿨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텐을 터뜨렸는데, 이 새끼 은사 중 하나가 클린스만이 있었구나. 근데 토마스 밀러가 은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선수 생활을 계속할지 어디서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나와있네. 은퇴시가 한번 아주 크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은 내 생각에. 아, 경질당했네 결국. 존나 심하긴 했어. 솔직히 갖고 있는 스쿼드 포텐이 존나 높은데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4등 안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 마인츠 같은 팀한테 밀려가지고 이지랄하고 있으니 잘릴만도 하고, 그리고 분데스리가 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4팀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 존나 충격이지. 막판에 1승 겨우 거머쥐어가지고 꼴등을 면했던 거지. 사실상 꼴등이라 봐도 무방해. 스쿼드 투자 액수 대비 생각하면은 진짜 개 조시죠. 6연패하고 마지막에 1패까지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스쿼드 되게 좋은 편인데 코치진까지 싹 다 나갔네. 아, 저 이거 봤거든요. 바이언 진짜 이거 이제 김민재랑 누구 남았지? 다이어 남았지? 둘 중 하나 누우면 고레츠가 센터백 또 봐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김민재 뭐 부상 기원을 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 진짜 부상을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게, 안 그래도 혹사 이슈 너무 많았어가지고 걱정 많이 됐거든. 그래서 이토 이로키 더 중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도, 다이어 중용을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도 김민재 시기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센터백 가능한 옵션 2명이 나가리가 되고 왼쪽 풀백 나가리 되면은 이거는 수비 뎁스에 큰 비상이 생길 텐데 김민재한테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서 김민재까지 누워버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아, 근데 이거 이쯤 되면은 진짜 바이언 의료진도 한번 털어봐야 돼요. 너무 부상 많이 나와. 의구심이 드는 바이언의 메디컬 팀. 바이언은 이적 전부터 이토의 중족골 문제를 알고 있었어. 근데도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뭐 그런 말이겠죠? 이토 이로키의 부상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언이 선수들을 너무 빨리 복귀시킨 게 아니냐는 뭐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토의 사례로 봤을 때는 중족골 골절을 프리시즌 동안 당했었는데 이걸 고작 2달 만에 다시 달리기 훈련을 시작을 해서 복귀를 시켰는데 10월 초에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근데 이게 지금 또 재발이 된 거잖아. 같은 부위가 이번 시즌만 지금 프리시즌까지 합해서 3번인 거네. 노이어 사례로 봤을 때는 종아리 근육 파열 이후에 단 2주 만에 골키퍼 훈련을 재개하였는데 이때 근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재활이 다시 지연되었고, 폰지는 뭐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긴 했는데, 근데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과도한 경기 출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릎 연골 손상 및 자유 관절제 문제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네. 김민재도 예외가 아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의료팀은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개입을 하지 않음. 결정권을 감독인 빈센트 콤파니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함.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부상 회복보다는 경기 출전이 더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바이에른의 주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경기에 나서고 있는 중. 이게 최소 3개월이라고 합니다. 히로키가 이번 시즌 몇 분 뛰었는데? 재발하고 나서도 되게 빨리 복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시즌 6경기밖에 못 뛰었구나. A매치 때는 또 선발로 풀타임 다 뛰었네. 2월 13일에 복귀가 처음이구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던 거고 데뷔전도 엄청 늦었네. 이 중족골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아웃이 된 거네. 이건 바이언 의료진 욕먹을 만하겠다. 선수를 데려왔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네. 분데스에서 이 혹사 논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해. 애초에 경기 수가 되게 적은 리그인데 바이언하고 캐나다 축구협회가 싸웠어? 폰지 부상에 대해서? 아, 폰지 부상으로 인해서 빡친 바이언 캐나다 축구협회에 소송을 경고했다고? 끼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출전을 했다. 부상 사실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게 지금 캐나다 축구협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언이 이에 관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도한 일정의 선수 부상 위협을 높였다고 하고 만약에 김민재 데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축협 이거 풀타임 뛰겠으면 진짜 좆될 뻔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소송 거는 거 처음 봐. 여기서 캐나다 국대 쪽의 입장이 우리는 오늘 바이언과 추가 논의를 가졌고 맥락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가능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봤을 땐 캐나다 쪽 잘못이 맞는 것 같은데. 캐나다가 폰지 무릎에다가 보조대도 없이 12시간 동안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고 십자인대 파열 자체도 발견하지를 못했구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스캔이나 다른 검사를 받지도 않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는 북미에서 인구 대비 MRI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그걸 안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네.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거긴 하겠지만 빨라도 8월 9월이지 그거 10월 11월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아. 십자인대면. 빌트, 케인의 백업이 실은 셰슈코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 구단과의 신사 협정에 따라서 봤을 때는 7천만 유로의 제한이 들어오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제한은 분명히 들어올 전망으로 보인다. 라이프치히의 잔류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필수 조건인데 라젠발이 이거를 지금 로제가 아까 잘렸다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거조차도 당연히 못할 것 같다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셰슈코의 이적은 매우 유력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탈리아에서는 AC 밀란 등 3-4개의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 일단 그 중에서도 바이언은 안 갈 거라고 함. 세슈코가 케인의 그림자에서 서브로 뛰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바이언 관계자들은 세슈코가 케인의 백업 역할에도 만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아스날의 딜레마 이삭 올인 아니면 분산 투자. 올인을 생각하고 있다고? 와, 나는 올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네. 아스날은 이번 여름 새로운 센터포워드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이삭이 지금 점 찍어졌고 근데 이삭의 지금 방출 금액으로는 2,850억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스날의 이적 예산 대부분을 소진하는 금액이지. 그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될 선수인가를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조던 캠벨이라는 기자는 아스날이 2개에서 3개의 포지션에서 프로필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긴 한데 근데 본능적으로는 이삭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모든 걸 치환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네. 지금 아스날이 처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마르티넬리보다 더 나은 레프트윙 뎁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카요 사카랑 비슷한 수준의 윙어도 필요로 해보임. 그러니까 오른쪽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끔 왼쪽에서 뛸 수 있는데 사카랑 비슷한 수준을 보일 수 있는 퀄리티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 크비차, 크바라츠, 켈리아쯤은 바라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파티랑 조르시뉴의 계약 상황을 고려해보면은 이 두 명이 모두 FA로 나가기 때문에 메이저한 타겟의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도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로 나 몰라라 하고 이삭 영입에 모든 걸 걸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심지어 또 이삭이 부상 이슈가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그죠? 야, 근데 이거 너무 미친 짓 같은데.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순수 가치를 떠나서 수비형 미드필더랑 레프트 윙어 문제를 방치해둔 채로 이삭한테만 지르면 이거 진짜 너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하이 리턴으로 안 보이는데? 나가는 자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프트 윙은 그나마 사람 2명이 잔류한다고 쳐도 수비형 미드필더는 2명이나 나가는데? 근데 이 기자는 결론적으로 내 생각에는 추가 퍼즐 조각들을 여러 개 영입하는 것보단 이삭이라는 핵심 조각 하나를 먼저 맞추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해석이다. 단순한 골 수치를 넘어서서 감각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이삭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다. 아스날의 1티어인 맥 니콜라스도 솔직히 말해서 나도 고민이 되긴 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다. 라이스가 그랬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충분히 지불할 만한 메리트를 이미 체감을 잘 했다는 해석이고 나는 근데 내 의견을 피력하자면 라이스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뭐 이렇게 거금 지르는 것도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 2,850억이에요. 저거 지르는 거 진짜 에바야. 좀 낮춰야 돼. 2,000억 밑으로 봐야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99년생이면 나이가 그렇게 적지도 않고 부상 빈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증명이 된 건 알겠지만. 데이비드 온스테인, 리버풀 소유주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스페인 클럽 말라가를 인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얘네가 지난 시즌부터 멀티클럽 해하려고 해가지고 그 보르도 방문하고 막 그랬잖아. 거기서 보르도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인수 안 했는데 말라가로 뻗고 있구나. 멀티클럽 모델 진짜 중요하긴 해요. 안 그래도 에드워즈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가 전에 그 칼럼 일체 분석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3부 리그에서 23-24 시즌을 보냈고 지금은 2부 리그 15위에 위치하고 있다. 강등권 쪽에 좀 더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고, FSG가 지난해 7월 재정난에 처한 보르도 인수 협상에서 철수한 이후 유럽 전역의 클럽들에 관해서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하는 광범위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어디를 인수하는 게 좋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라가와 같은 클럽의 부활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하네. 브렉시트 규제 이후에 영국 클럽들이 해외에서 18세 이하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EU에 소속된 말라가 같은 클럽을 갖고 있게 되면은 18세 이하 선수를 데려왔을 때 말라가에 잠시 체류를 시켜놓고 본인의 클럽으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클럽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고요. 말라가는 여전히 거대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말라가는 스페인에서 6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고요. 2030년 월드컵 유치 후보로도 오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리버풀이 이걸 인수를 했을 때 지금의 말라가 구장 여기에 재개발이 필수라고 하네요. 근데 안 그래도 좀 큰 편인 것 같긴 한데 한 3만 수용하겠다 그죠? 리버풀이 이거 할지 안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다. 산초랑 뭐 그 복귀 얘기 어쩌고 있는데, 산초의 잔류 여부는 산초의 활약에 갈림, 이거는 당연한 소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위기론이 대두되고 뭐 이런 건 없지. 당연한 얘기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냐면 위약금 95억인가 90억인 거 뭐 그거 온스테인 피셜로 다 퍼져나갔고 위약금 졸라 싸지. 근데 얘가 만약에 별로 못하면 살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못하면 안 산다, 잘하면 산다 뭐 그런 거니까 전혀 놀라운 거 아니고, 첼시가 이런 선택 자체를 굉장히 값싸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조금 나는 칭찬을 좀 하고 싶은 정도? 이거는 전혀 뭐 이상한 소식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것도 당연한 거야. 정말 당연한 거. 클럽에 지금 뭐 센터백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센터백 그냥 찾아보다 보면 딘 하이슨 나오거든요. 이거 기사 들어가잖아요. 첼시가 아니라 뭐 아스날, 바이언, 리버풀 다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진짜 가볍게, 저는 사견을 굳이 말하자면 이게 못 싸운다 생각합니다. 뒤져도 못 싸워요. 가격은 상관이 없고 주급 좀 퍼주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딴 팀가. 근데 이게 상위 포식자 첼시 말고 더 큰 클럽들이 얘를 안 노린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사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언, 뭐 바르사 아니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얘를 굳이 안 노릴 이유가 없어. 레알이 노리면 끝나는 거야.